10년 전 고기 포장업계의 겸손한 직원인 오드리 마르티네즈는 몇 년 후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에 길거리에서 만난 배고픈 젊은이에게 마지막 잔돈을 주었고, 백만장자가 예고도 없이 그녀의 집에 나타나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오드리는 평소와 같이 정규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확히 오후 6시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터렐 육류 포장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마쳤습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 동료 몇 명과 함께 오드리는 평소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이동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건너 돌진했습니다. 시설에서 열심히 일한 후 그녀의 기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돼지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날에는 전기 도구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큰 고기 조각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부담으로 인해 그녀의 팔이 떨렸지만 적어도 하루의 노동은 오드리를 초과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에는 종종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고 그 시간에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보통 그녀의 동료이기도 한 이웃들은 그녀가 정차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녀를 잠에서 깨워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드리 그날 오후 기차 안에 혼자 있던 나는 잠들면 몇 정거장 일찍 일어나서 마침내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 전에 고통스러운 30분 동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좋았지만 결국 그녀는 지하철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묻는 남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잠시만 쉬고 여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오드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다넬드가 그날 예리한 감시자였으며 그녀의 외로운 존재에 흥미를 느꼈다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녀의 정류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거리를 걸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함께 내리자 다넬드는 버스 정류장에서 오드리와 함께 기다리겠다고 제안할 만큼 은혜로우며 그들의 길이 갈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휴식 시간 동안 공통점을 발견하여 몇 달 안에 다음 날 데이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드리의 관계는 시작되었고 그는 오드리에게 낭만적인 관계를 제안했고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불과 1년 후에 일어난 결혼식으로 시작되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로 인해 오드리가 고기 포장 공장에서 계속 일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녀는 오드리 주변에서 다넬드와 함께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드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마다 그가 정서적 지원과 가정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를 동반자로 두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급등했고 그들의 딸 빅토리어의 도착은 가득 찼습니다. 엄청난 기쁨으로 그들의 행복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넬드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동안 두통과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오드리는 의사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다넬드는 자신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믿고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그가 대답했지만 안전을 위해 산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는 늦은 오후에 여유롭게 산책을 시작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넬드는 4에서 5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전혀 증상이 없었지만 TV를 보거나 빅토리어 단과 놀 때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드리는 다넬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탈수증과 더 많은 수분 섭취에 대한 그녀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에 통증이 계속되면 심장 전문의와 약속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는 심한 현기증과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파트 거실에서 오드리와 빅토리아를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드리가 즉시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들은 도널드에게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공격을 가했지만 위협이 실제로 진정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다넬드는 의식이 없었고 혈압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내내 다넬드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프냐? 빅토리아가 물었어. 오, 내 사랑 아빠가 곧 집에 오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괜찮아지면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어때요? 오드리는 도널드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에 매달렸어요. 건강하고 너무 어려서 심각한 심장 문제를 겪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곧 안정될 것이고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의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긴급 시나리오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넬드의 상태를 감시하는 의사가 달려갔고 간호사들이 복도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오드리는 빅토리아가 다음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음에도 걱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20분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격려적인 말을 해주길 간절히 바랐던 방, 오드리의 온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널드는 훨씬 더 심각한 두 번째 심장마비를 겪은 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넬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우리가 그의 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드리 이 말이 끔찍하게 잘못된 악몽의 조각처럼 그녀의 영혼에 메아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몸을 굽혀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예요. 빅토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소녀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빅토리아 다넬드 오드리에 대한 우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처럼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갈망했지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공장에서 더 긴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드리의 동료들은 그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녀의 확고한 회복력에 더욱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오드리는 딸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단호했지만 매일의 초과 근무로 인한 피로는 보상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특히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벌어들인 돈 때문에 오드리는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드리가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급여나 승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그녀에게 계속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창백하고 허약한 소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낮고 급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오드리는 소녀의 부모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혼자이거나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배고픈 소녀는 다른 메트로 라이더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소녀가 팔로 배를 꼭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의 명백한 신호였다. 오드리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딸 빅토리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오드리는 지갑을 열고 그것을 보았다. 그녀는 $20와 몇 센트가 더 있다고 말하면서 기꺼이 휴식 시간을 위해 별 생각 없이 샌드위치 2개에 20개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드리는 하루 종일 배가 고팠음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녀에게 물품을 주었습니다. 집에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던 어린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수줍게 오드리에게 다가가 돈과 쿠키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오드리를 바라보며 오드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감사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드리가 지하철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뱃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했고 구내식당에서 쉽게 간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그녀가 만난 소녀에게 모든 돈을 주었다고 약속합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동전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와준 네털리라는 소녀가 잘 지내길 바랐습니다. 네털리의 부모는 약물 오용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종종 자신의 행동을 잊어버렸습니다. 딸을 낳고 지금은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털리는 어떻게 거기에 갈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더 밝은 미래를 계속 믿었습니다. 오드리는 10년 후에도 냉장고 공장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후 그녀의 삶은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의 승진을 통해 그녀는 오늘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롤러스케이트 2대의 주인이 된 빅토리아는 학교 친구 튜린과 함께 오후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레일과 경사로를 쉽게 미끄러지듯 타고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동료와 함께 경주에 참가하기로 성급한 선택을 했지만 길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을 우연히 발견하고 머리와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직장에 있었고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렀던 어머니 오드리가 빅토리아의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소녀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오드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완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오드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지만 과거 의료 전문가들과의 경험으로 인해 진료실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그녀를 불러서 처방전을 전달했습니다. 머리와 등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가 회복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드리는 상황의 현실이 가라앉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내가 먼저 그녀는 의사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도시의 척추 재건 전문 외과 의사들과 함께 빅토리아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오드리는 그러한 치료에 드는 비용이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종종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노숙자가 될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고 여전히 비용을 부담할 만큼 부족할 것입니다. 빅토리아 병원 퇴원이 거의 2개월 동안 휠체어에 의존하고 육체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빅토리아를 안정시키기 위한 병원비는 예상외로 높았고 이 빚을 청산한 후에도 오드리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것입니다. 비용은 빅토리아의 필수 치료를 유지하고 오드리가 사심없는 희생을 했을 때 보류 중인 병원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휠체어에 갇힌 젊은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딸의 슬픔을 보고 오드리는 마음이 상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기금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의 척추 교정 수술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모금된 기금이 일부 예비 테스트를 감당하기에 충분했지만 소수의 개인만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벅차고 모금된 기금이 훨씬 부족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중요한 수술에 필요한 양의 오드리는 황폐화되었고 모든 옵션이 소진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은 겉보기에 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녀에게 무거운 무게를 가했으며 이 불행의 무게 때문에 종종 오드리가 고독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장 화장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2020년 7월 17일에 그녀는 과거의 친절한 행동이 곧 그녀의 현재와 교차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가 서기 전에 그녀의 절망을 깨뜨렸습니다. 그녀 뒤에 주차했습니다. 안녕, 당신은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약속하자 수수께끼의 젊은 여성은 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20만 들어있는 지갑을 공개했고 그 메모를 오드리에게 건네준 그 순간 오드리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젊은 여성을 완전히 바라보면서 그 여성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고 놀랍고 활기찬 사람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23세인 오드리는 나탈리라는 여성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그녀의 집으로 환영했습니다. 나탈리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받은 간식과 돈으로 배고픔에서 그녀를 구한 대가로 빅토리아는 휠체어를 타고 방에 들어와 즉시 나탈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드리는 소녀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나탈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에 전한 오드리는
당신의 인생에 많은 빛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의 전환을 되돌아보면 나탈리는 빅토리아를 위해 돈을 모으기 몇 년 전에 했던 서약에 대해 감사와 소중한 추억을 전했습니다. 오드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드리에게 오드리 사진에서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과 과거의 오드리가 그녀에게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호의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낀 방법을 말한 네털리와의 접촉. 네털리는 오드리의 $20가 어떻게 그녀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드리와 그녀의 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지원. 오드리는 제안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시술 비용이 $100,000가 되더라도 캠페인이 수년 동안 계속되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드리 네털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추가 기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과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나탈리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놀란 오드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다시 한번 움직임의 짜릿함을 느꼈지만 딸이 너무 오랫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달리고 걸었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반대로 빅토리아는 이 놀라운 친절의 몸짓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큼 정말 부유한 젊은 아가씨. 그래도 나탈리는 하루 종일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엄마와 딸에게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나탈리는 이후에 모든 필수 검사와 치료를 책임질 책임을 맡았습니다. 빅토리아는 평판이 좋은 시설에서 몇 주 동안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많은 텔레비전 채널에서 이 놀라운 관대함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여성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리치료 세션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몇 년 동안 걸을 수 없었던 후 다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곧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드리가 충격과 슬픔에 흐느끼자 네털리는 즐거운 목소리로 빅토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한 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눈에 띄게 잘 움직이고 7개월 후에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폭은 확실하고 의지력이 넘쳤습니다. 빅토리아의 어머니 오드리는 몇 년 전에 행한 작은 일로 인해 딸이 다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